26일 생생 주식입니다. 현재 시각 장중 오후 1시 38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오늘 100포인트가 넘게 또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데 툭하면 100포인트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상승폭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일단 무엇보다도 먼저 삼성전자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상승하는 한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여기다가 오늘은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이노텍 이와 같은 LG그룹주들이 최근에 또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 분위기에 또 일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관건은 뭐냐면 코스닥이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스닥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보이지만은 코스닥 지수는 못 올라가는, 오늘 장 초반권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 코스닥 지수는 못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코스피 지수가 탄력이 좀 둔화될 때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눌리기도 했죠. 오늘도. 그러다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코스닥 지수가 보여줬거든요. 자,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기관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코스피는 매도를 지속하면서 그 매도 자금의 일부를 코스닥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쪽을 매도하면서 못 오른 쪽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투자의 정석이죠.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드디어 전고점을 일단 고점상 넘겼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항상 우리가 중요할 때, 등락을 줄 때 항상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등락을 줄 때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흐름을 보일 때는 아무리 이러한 찌글찌글한 이러한 어떤 과정을 보이더라도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 그 패턴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안 떨어지려고 버텨도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 이거는 그냥 하락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다시 높여줬다라는 건 여전히 코스닥의 상승 기조의 패턴이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저는 우리 주식자인과 멤버십 분들에게도 말씀드렸고, 또 생생주식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즉 이런 구간에서도 코스닥의 기대 패턴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상승 후 매물 소화를 거치더라도 계속 기대 패턴은 살아있는 겁니다. 기대 패턴이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생생주식에서도 앞서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듯이 코스닥도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너무 위축돼서 매매할 필요까지는 없다. 여기서 막 다 집어 던진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매수할 만한 종목을 선제적으로 좀 접근해 놓고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왔고, 기대대로 오늘 고점을 높이면서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 올해 남아있는 앞으로는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이제 코스피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코스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기대감을 또 코스닥에서 올해는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못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죠? 이제 중요한 거는 수급과 그 다음에 주도 시세가 될 거예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뚜렷한 주도 시세가 있었고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갔던 거죠. 이제 코스닥도 그러한 시세가 나오는가를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반도체가 먼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의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를 봐라. 섹터를 보는데, 섹터를 어떻게 보느냐면, 제가 실제 저희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얘기했던 부분을 바탕으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력 설비를 갖다 놓고, 이때가 언제냐면은, 최근이에요. 최근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 시점에 정확하게 이날입니다. 여기에요.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진전기와 효성중공업, 이 종목을 볼 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패턴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효성중공업을 볼 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패턴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력설비의 이 섹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관련주를 우리가 매수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고, 계속 보유다라고 했고, 오늘까지도 계속 그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올라가고 있죠. 어떤 종목일까? 예, 바로 이 종목이죠. LS 일렉트릭. 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밑에서 선제적으로 다 잡아놨어야 돼요. 오를 때 추격하면 안 됩니다. 오를 때 추격하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막 올라간다고 할 때 꼭대기로 이렇게 추격해 들어가면요,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가슴이 덜컹해요. 아,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했는데 이거 다시 빠지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서 덜컹. 이게 그러다 이렇게 막 변동성 나오고 하면 거기도 또 집어 던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항상 오를 때 추격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살아있느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요. 즉, 올라가도 다시 조정 눌림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이 조정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해도 되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종목이 속한 섹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진전기, 효성중공업이 전고점을 돌파할 패턴이다라는 건 전력설비가 아직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결국 LS 일렉트릭 계속 이미 선제적으로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고, 아직 차익 매도보다는 보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 제가 몇몇 종목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몇몇 종목들을 이렇게 지정하면서, 자, 이들 종목들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패턴의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진테크였어요. 오늘 고점 높였죠. 전고점 높였잖아요. 그죠? 이 종목이 전고점을 여기를 다시 넘어가야 된다라는 패턴이라는 건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이미. 요때부터 얘기했어요. 요때도 얘기했어요. 요때. 그죠? 요때도 얘기했습니다. 요때도 얘기했던 거죠, 이거. 결국은 오늘 전고점을 넘어갔죠. 아, 여기구나. 이 전고점 요거. 이 전고점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 여기서 얘기했고, 여기서 또 전고점 또 넘어가야 간다. 또 넘어갔죠. 즉 고점을 계속 높인다라는 거죠. 결국 높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종목 반도체에서 여전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패턴이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 자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쪽에서 매매를 해줘야 돼요. 반도체 쪽에서 매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전력설비 쪽에서 매매를 해줬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강세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희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은 매수해서 올라가면 일부 차익을 하고, 다시 조정 눌림이 나오면 재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또 일부 차익을 하고, 또 조정 눌림이 나오면 또 재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차익하고 재매수하고, 이렇게 반복해 왔는데 전부 다 수익을 냈어요. 전부 다 수익. 뭐 이런 종목들이 여러 종목 있습니다. 뭐 바이오에선 ST팜이 4번 매매해서 4번 다 수익을 냈듯이 이 종목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도 차익을 하고 나서 여기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물량을 모으는 거예요. 이럴 때 모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네. 실제 여기서 모았죠? 맞죠? 우리 회원분들 맞죠? 여기서 모았습니다. 그럼 모으려면 로봇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살아있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로봇이라는 섹터 자체가. 그래야만 이걸 살 수가 있어요.
이미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로봇을 갖다가 미래 성장의 양축으로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죠. 그죠? 로봇 미래 사업단이 지금 조직도에 안착을 했잖아요. 어, 이런 부분, 며칠 전에도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런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러한 어떤 기반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오늘 같은 날 막 추격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가 이렇게 눌려 들어왔을 때, 올라가서 이렇게 눌려 들어왔을 때 이게 끝난 거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끝난 거냐 아니냐. 제가 이거 아틀라스 갖다 놓고 이 로봇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물론 뭐 지금 중국 쪽 로봇도 막 쿵우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지만 아틀라스 이걸 볼 때 이건 장난이 아니다.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끝날 리가 없다. 이거 생생 주식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이거 실제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주식자인과 멤버십 분들은 이렇게 눌려 있을 때 다시 물량을 모았어요. 모았죠? 그리고 그 올라갈 때 또 수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장에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만 소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소외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같은 장에서 지수만 올라가고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지수만 올라가고 나는 수익이 안 나고 나는 소외가 되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이러한 쪽을 자꾸 건드려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도 구체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생생주식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반도체, 로봇, 2차전지, 바이오 이 4개 축만 봐도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 4개 축만 봐도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오늘은 반도체와 로봇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2차전지도 이미 우리가 밑에서 미리 사가지고 수익을 이미 내고 있지만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래도 반등 시도를 하면서 고점을 또 높여주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서 고점을 높여줬잖아요. 그럼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이오는 사실 최근에 좀 매물 공방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로 매물 공방이 많았죠. 저희는 이 셀트리온으로 매매했어요. 자, 바이오가 눌리고 조정 보이고 매물 공방 벌일 때 셀트리온은 멋지게 올라가거든요. 셀트리온은 멋지게 올라가서 수익을 냈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차익 완료를 한번 했는데 차익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항상 주가의 패턴이 살아있고 섹터가 살아있거나 또는 섹터가 지수가 상승했을 때 어떤 중심축에 있는 그런 섹터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런 부분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만 시장에서 시장 상승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여기다 뭐 원전 같은 종목들을 하나 더 뭐 추가하면 되겠죠. 원전 같은 종목들. 현대건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도 우리가 현대건설도 제가 이 종목 오르기 전에 이전 자리에서 이미 상승 가능성을 보고 매매를 하면서 일단 언급을 드려왔던 종목이죠. 매매를 해왔던 종목이죠. 미리 선제적으로 접근했던 종목들이죠. 뭐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야 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사고팔고 하면서 이 종목의 가치를 일단 계속 봐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MLCC 가격 인상 기대감으로 또 많이 올랐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드려 나가려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섹터가 살아있어야 된다. 또는 시장 상승의 중심축에 그 섹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주가 패턴이 살아있는 종목이어야 된다. 특히 주가 패턴이 살아있다는 건 저점과 고점을 높여줄 수 있는 패턴이니까 전고점을 다시 높여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가 상승하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실적인데요. 엔비디아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로 나왔죠. 681억 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기, 중요한 건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인데 현재 분기, 그러니까 2월, 3월, 4월이 이제 현재 분기인데 엔비디아 2, 3, 4월 구간에도
지금 현재 매출이 지속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7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681억 달러, 이번 분기 780억 달러. 시장 예상치가 726억 달러였는데 이를 상회하는 780억 달러로 추산된다라고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반도체를 다시 또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또 모멘텀 이슈가 좀 가미되는 그러한 섹터로 또 이렇게 압축해 준다면 더욱더 이 시장 상승에도 소외되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이러한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남은 시간 매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